우상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설 민심이 사실은 되게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고 민생도 어렵다.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아우성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한해 국면이 좀 무섭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2월 국회에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 또 탄핵으로 인해서 틀어졌던 여러 국가 정책들이 좀 재점검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6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오늘로 마감됩니다.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 국면에서 중심을 잡고 신속하고도 또 굉장히 심도 있는 빽빽한 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마지막 행보였다 이렇게 평가해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후임을 임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나 그것은 경솔한 주장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후임 헌재소장을 임명하게 되면 그분은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속히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민심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실하게 재판을 해왔던 박한철 소장의 의견이 나머지 분들에게 전달돼서 이후에 충실하게 심의가 계속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정교한 권한대행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설사 후임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충고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사실은 관제 데모 기사를 보면서 좀 복잡합니다. 좀 괴롭습니다. 이게 정말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정말 김기춘 실장의 멱살을 잡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청와대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능멸하고 박원순 시장을 뼈저리로 모는 집회를 사주하고 여기에 삼성 같은 재벌 대기업이 돈을 대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집회가 벌어지고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하고도 삼성이 피해자 코스프레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용팔이 사건 아닙니까? 정치적인 우파단체에다가 돈 대주고 그 사람들이 폭력적인 집회를 벌이고 저는 이 사건은 정말 용납이 안 돼요. 여기 삼성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어느 기업이 이런 짓을 합니까? 삼성 같은 인류 대기업이 그 나라의 우파단체 돈 대주고 데모 사주하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존경유착 중에서도 아주 최하치에 해당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된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오늘 공개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교육부 입장을 봐서라도 완전 폐기하지 못한다면 차기 정부로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계속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평소 대선 같으면 지금 10월 달입니다.
12월 대통령 선거 앞두고 10월쯤인데요. 그때 주요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교과서 정책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아닙니다. 아이들 입시에도 관련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2개월 후면 다음 대통령이 다 무효화할 정책을 굳이 2개월 전에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를 정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총리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이 위해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코스프레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분당질 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개월 후면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실 텐데 그분이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넘겨놓고 편안하게 임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요 오늘 국정교과서 시정본 공개하는 것까지만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다음 절차부터는 그냥 모든 걸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충고이자 경고입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도저히 양보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윤호중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말이 참 무색한 설날이었습니다. 설 명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절벽, 정말 민생이 어렵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하나, 곧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그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지탱해준 신락 같은 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곳에서 만나본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이든 지지하지 않는 분이든 지금 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할 수 있는 당은 민주당밖에 더 있느냐, 당신들이 제발 잘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또 그렇게 우리 당을 기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민생과 경제, 안보를 챙기고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다듬게 되는 그런 명절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온 국민이 설날 연휴를 쉬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쉬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특검은 계속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두 개의 성과도 내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무상 원조 사업에까지 뻗쳤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박근혜 청와대와 재벌이 삼성이 관제 대물을 했다라고 하는 걸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밝혀주신 이 특검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 그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 ODA 사업,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1월에 발간했던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중간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특검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미얀마 K타운 사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 사업이 왜 수원국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좀 일방적인 무상 원조 사업으로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 최순실 씨와 같은 국정농단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이 수사를 통해서 특검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부정부패 정경유착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공정하고 깨끗한 이 나라로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6년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한국이 이전 조사에 37위였는데 52위로 추락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는 35개국 중 29위입니다. 이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조사한 기간이 2014년 11월부터 16년 9월까지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작 이 지수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은 반영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작년 말까지 이 조사를 했다면 대한민국의 청렴도 순위는 정말 어디에 가 있었을까 하는 정말 아찔한 이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가 하면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집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패 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역점을 두어서 해나가야 할 일은 부패 청산, 부정부패를 뿌리부터 뽑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현안 발언을 홍익표 정책위 부의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슬림 입국 금지 관련된 행정명령이 현대판 디아스포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테러 위험이 높은 7개 국가, 이슬람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의 시민권자들, 또 그 국적자들에 대해서 미국 내 입국을 불허하거나 이들을 억류하는 명분을 정당화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효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이 7개국 출신들이 미국 내 테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기록도 없고, 미국 내 테러의 대부분은 미국 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였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사회적 유동성을 믿고 미국에 진출한 이민자들, 그리고 자국의 정치적 억압과 탄압을 피해서 자유로운 미국을 선택해서 간 그 이민자들이 현재 미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차별과 배제, 그리고 억압과 적대의식 강조는 절대 새로운 미래를, 그 다음에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나 존 애덤스 같은 사람들이 미국 독립 이후에 헌법을 만들면서 그들이 꿈꿨던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 그리고 인권을 추구한 그러한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국적자들의 미국 내 입국을 금지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그다음에 인권을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그 국채와 특수채를 포함한 재정 적자가 매우 심각합니다. 나라의 빚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지난 노무현 정부가 끝날 당시에 약 400조 원 정도밖에 불과했던 국채와 특수채를 포함한 재정 정부의 빚이 이제는 두 개를 합쳐서 918조 원, 900조가 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9년여간에 정부의 빚이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주로 특수채를 활용해서 4대강 사업이나 해외 자원개발과 같은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벌리면서 이것이 고스란히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주로 재정 적자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계속 빚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말에 비교해서 국채는 258조에서 581조 원으로, 특수채는 108조 원에서 337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그 국채나 특수채는 결국은 종국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 지난 4년간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주로 그 예산안 발표 때마다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쫓겠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두 마리 토끼는커녕 한 마리 토끼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실제로 재정 건전성과 경제 성장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나 정부는 한 번도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 즉 이명박 정부 때 그 떨어뜨렸던 법인세를 다시 정상화하는 방안이나 부자들에 대한 세수를 좀 증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채 발행, 특수채 발행을 통해서 그 빚을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빚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따져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그 재정에 우리가 여력을 확대해서 경제 성장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재정 운영 정책, 그다음에 세수 정책 갖고는 한계에 부닥쳤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재정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민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경기가 좋겠냐는 질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다짐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나아가 개헌은 꼭 필요하지 않겠냐는 변화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개혁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역대 최악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됩니다. 정말 중요한 2월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 다시금 확인한 민심은 오직 개혁뿐이었습니다.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유일한 길은 2월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각 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2월은 국민의 명령은 개혁 과제들을 입법으로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국회는 민의를 받드는 개혁 경쟁의 장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1월 국회의 빈손에 이어 2월 국회마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는 것을 각 당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내 수석간 회동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또한 더 이상 원내 대표 회동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선이 중요하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과 원내 모두가 선거에만 몰두할 수는 없습니다. 대선은 당대표가 중심이 돼서 진두지휘한다면 2월 개혁국회는 원내대표가 책임져야만 할 것입니다. 선거는 당대표가, 개혁입법은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1월 빈손 국회를 반성하면서 각 당의 원내가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직접 원내대표들 간에 각 당의 입법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네, 원내대표를 옆에 두고 원내대표가 네, 더불어민주당만큼은 수석 대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국회가 열리기 전에 원래 원내대표 회동을 좀 해야 되는데 각 당이 좀 어수선해서 아직 약속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일 오후쯤에는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 당 수석끼리 좀 오늘 협의하셔서 내일쯤에는 원내대표가 의장님실에서 보든가 다른 분들과 얘기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제안을 법으로 하겠습니다.